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역체사지로 공감 능력 키우기라는 제목으로 공감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가 상충하는 일에 직면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주로 하시나요? 나에게는 이익이 되는 선택이지만 상대방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상대방에게는 편리한 상황인 나에게는 불편하게 작용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두 염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려나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날 다른 사람의 입장보다는 자기 중심적 입장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데 지나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은 타인을 향해 쉽게 분노하게 되고 폭력적이거나 소통 부재와 관계 단절을 부추기게 됩니다. 이처럼 타인과의 충돌과 그로 인한 갈등과 반목 때문에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요즘, 공감은 타인과의 대화와 소통의 문을 다시 열어주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기주의로 훼손된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시켜주는 촉매가 될 수 있죠. 그러므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첫 번째 덕목은 바로 공감입니다. 먼저 공감은 타인의 눈으로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고 심부름과 숙제를 또래 시켜서 괴롭힘 문제가 연일 뉴스에 오르고 때리고 있습니다. 욕하고 심지어 물고문까지 했다고 적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4명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돌림, 집단 폭행, 또 노예 개념의 이른바 빵 셔틀이 중학생이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져 이 같은 집단 괴롭힘은 주로 교사인 학교와는 어울리지 않는 플래카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갈등 상황을 풀어왔다면 폭력은 애당초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남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남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공감은 상상이나 추론을 통해 자신을 타인의 입장과 자리에 위치시킴으로써 마치 상대방이 경험하는 것처럼 타인의 심리세계를 경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상대방에 대한 지각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깊게 느끼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상대방에게 최선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단순한 감정적 전이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깊게 느끼는 것이 중요하지만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상대방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조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또래 아이와 싸웠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울고 있는 조카를 보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조카의 아픔을 느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가서 무조건 내 조카 편을 들면서 다른 아이를 나무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조카나 그 친구들은 다음에 또 놀이터에서 놀게 될 텐데 그만 조카의 감정에 너무 몰입되어 중심을 잃고 조카 편만 들다 보면 문제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두 아이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타이르고 화해시키는 것이 좋겠죠. 이처럼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깊게 느끼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최선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EBS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올바른 인간관계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50분짜리 영상이지만 이 수업을 위해서 짧게 편집해봤습니다. 잠시 보실까요? Here we go. Okay, you can come. 캐나다의 이색적인 수업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Hello, baby Taj, and how are you? How are you today? 이 학교에서는 3주에 한 번씩 아기를 교실에 초대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기 타즈가 4학년 학생들을 만나는 첫 시간입니다. Welcome to Nadine and baby Taj. How do you think when baby Taj came around, how is he feeling today? Yeah. He looks a little curious. He is looking around. He looks confused. Maybe this is a new place for him. He's never been here before. 그런데 선생님의 질문이 다소 의외입니다. Gets bigger, maybe. 아기의 지금 기분이 어떤지 학생들에게 맞춰보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수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기 타즈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The children, the child, the baby that everybody is there to focus on is called the tiny teacher. What's he doing? What's he doing? Trying to get over it. I think he's pointing at the doggy because he likes dog and he's trying to say I like dog. Okay. 이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이 아기의 입장이 되어본다는 데 있습니다. It's okay. 다시 말해, 내가 아기라면 어떤 느낌일까 하고 추측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아기를 꼬마 교사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제 18개월 된 수아. 빨래를 넣는 엄마의 의도를 알고 따라한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이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마음 읽기라고 부릅니다. 공감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요구되는 능력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의 가장 기초가 되는 능력이 다른 사람의 행동의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이고요. 그러나 아기들에게도 조금은 부족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 마라. 아랑 예쁘다 해줘. 바로 공감 능력이죠. 공감 능력은 자기 자신을 남과 구별할 때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거울을 보고 얼굴에 묻은 얼룩을 닦아낼 수 있다면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임을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When the child learns this is me, interesting changes in its behavior occur. So, for example, the child is able to share, to show empathy, because the child can place itself in the role of the other. 2살이 된 아기들, 이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거는 부모가 얘를 관찰해 보면은 집에서 혼자 노는 것보다는 키즈 카페나 다른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서 더 잘 놀고 더 오래 노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 아이가 혼자 놀지만 겉으로는 마음속으로는 다른 아이와 이미 같이 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아이는 저 장난감을 왜 놀지? 저 아이와 내가 만약에 같이 놀면은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상상의 게임, 상상의 놀이를 이미 아이는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음에 진정한 놀이, 연합놀이로 넘어가는데 아주 좋은 충분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죠. There's a man in New Orleans, he's a rock and roller, he's a guitar man with a great big
sun. He lays down on me like a ton of coal. He goes by the name of King Creole. You know he's g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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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ing like catfish on a pole. Yeah. You know he's g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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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 of him shaking King Creole. Yeah, no. You know he's g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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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shaking King Creole.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은 또래와 자주 어울려 놀면서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점점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팀을 나눠 경쟁하는 놀이가 많아지면서 그만큼 협력하고 타협해야 할 일도 늘어납니다. 실컷 놀고 난 후 출출한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려고 합니다. 빵이 하나밖에 없어요. 둘이 나눠 먹으세요. 가위바위보. 역시 순서를 정할 땐 가위바위보가 최고인가 봅니다. 그런데 빵을 건네받은 친구는 표정이 영 못마땅합니다. 야, 이거 먹어. 야, 반반이잖아. 야, 이게 어떻게 반이야? 반이지. 어른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다투는 것이 아이들이죠. 반이지 뭐야? 야,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게 반이지 뭐야? 초등학교에 올라가면 아이들의 놀이는 더 복잡해집니다.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 예측하기 힘든 변수가 등장하고 갈등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문제를 잘 해결했던 경험들이 쌓이면서 더 나은 인간관계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지연이가 학교에 갔더니 친한 친구인 연진이가 새 목도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도리는 마치 붕대같이 생긴 것이 아주 우스꽝스러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진이는 자랑을 합니다. 이 목도리 새로 샀는데 어때? 예쁘지? 지연이는 대답합니다. 예쁘다. 멋지네. 지연이는 왜 속마음과 다른 말을 했을까요? 예상치 못한 대답도 나옵니다. 이번엔 많은 아이들이 적어낸 대답을 볼까요? 친구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답이 많았습니다. 이화여대 연구팀의 분석 결과 마음 읽기 능력이 우수한 아이들이 인기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를 좀 얕보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 저랑 공감대가 많고 유머러스한, 잘 웃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막 함부로 하지 않고 제 장난도 잘 받아주고 저도 이렇게 같이 서로 장난칠 수도 있고 옆에 좀 많이 도와주고 많이 챙겨주고 하는 그런 좀 배려심 깊은 그런 친구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의 해법은 공감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남의 마음을 읽는 것을 넘어 진심으로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교육학자인 메리 고든 박사는 공감의 힘을 적용할 마술 같은 교육 방법에 대해 고민하다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바로 아기를 교실에 초대하는 일입니다. 아기의 기분을 맞춰봄으로써 타인의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고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공감 능력도 올라가기 때문이죠. 공감의 뿌리 수업이 실시된 지 5년 만에 이 수업을 진행한 학교에서 또래 괴롭힘과 따돌림 현상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When someone can put themselves in someone else's shoes,
and understand how someone else is feeling and be motivated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at information, they then are naturally less aggressive and are more caring, kind, and considerate of one another. So the baby starts all of this meaningful work, and then the change comes from the students because of the baby. Once a child can regulate their emotions, they're able to get themselves back to that place of calm alert where they can attend to learning. And so our cognitive development as well as our moral and emotional development really go hand in hand. And so we can't tease those two things apart. 푸르미는 친구가 나눠준 빵이 마음에 드니? 빵 한 개를 두고 친구 간의 얼굴까지 붉혔던 아이들을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왜요? 위에 좀 더 커요. 그래서 한 개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사뭇 태도가 다릅니다. 앞선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중하게 빵을 나눕니다. 무엇이 아이들을 변하게 했을까요? 자, 이번에는 유설이가 빵을 자르고 대신에 선택은 푸르미가 하는 거예요. 비밀은 단 한마디의 말에 있었습니다. 빵을 나누는 사람이 정작 선택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똑같이 나누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를 보는 셈이죠. 아이들은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단지 한마디 말로 입장 바꿔 생각해 봤을 뿐인데 말이죠. 이렇게 생활 속에서 공감을 배워나간 아이들이 많아진다면 어떨까요? 학교는 물론이고 사회도 분명 달라지지 않을까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공감 능력을 갖추기 위해 가장 요구되는 능력은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까운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음 읽기 능력이 생기고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 위로받으면서 공감하게 됩니다. 또한 서로 어울리는 가운데 다툼과 화해의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과 잘 지내게 되는 힘이 생기죠. 이를 통해 인간관계의 뿌리, 즉 공감 능력이 향상되다 보면 우리 사회는 보다 사람이 살기에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겠죠. 네, 다음 내용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공감하라입니다.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개인의 협동성, 대인관계 능력, 사회성이 증가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타적 행동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호프만 박사는 도덕성의 근원이 공감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신 이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그러자 대답하길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하죠. 이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공감을 통해서 타인, 즉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삶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방관자에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때 비로소 참된 이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배고픔을 느끼면 여러분은 얼른 뭔가 먹어야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나의 배고픔처럼 느낄 수 있다면 얼른 먹을 것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 중심적 생각을 피하고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배려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나와 동격의 고귀한 존재로 여겨 자기 자신을 존중하듯이 존중하고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살필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감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결속시키는 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공감이 없는 세상에 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면서 보았던 뉴스처럼 뭔가 폭력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난무하게 되겠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며 행동하여 공감 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상대방을 비인격화된 대상으로 사물처럼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나 거리낌 없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할 것입니다. 결국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결국 공감 불능 상태가 되면 우리 사회는 갈등과 폭력이 만연하게 되어 인간관계는 산산조각처럼 깨어져 갈 것입니다. 그 극단적인 예가 사이코패스라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고통받았을 때 자극되는 것처럼 뇌의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를 거울 뉴런이라고 합니다. 바로 거울 신경세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공감하는데 그 뇌, 즉 거울 뉴런에 대해서 잠시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한다는 건 상대방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낼 수가 있죠. 근데 상대방의 감정을 공유하려면 1단계가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게 중요한데 읽으려면 상대방의 눈의 변화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고 그 표정을 통해서 감정을 유추해내는 것. 이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거든요. 따라했어. 엄마 따라했어. 엄마가 혀를 내밀면 아기는 금방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따라하는 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전극을 붙인 상태에서 표정을 지을 때 어떤 근육을 주로 사용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광대뼈 주변 근육은 웃을 때, 눈썹 근육은 찡그릴 때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볼 때도 자신도 모르게 똑같은 근육을 움직입니다. 웃는 표정에서는 광대뼈 주변이, 화를 내거나 찡그린 표정에서는 눈썹이 순간적으로 반응합니다. 표정을 본 시간은 겨우 0.03초. 무엇을 봤는지 알 수 없는 찰나임에도 상대방의 표정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정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은 단지 표정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도 같이 느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동화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남의 감정을 공감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감하려고 하는 것이 누가 시켜고 뭐 어떤 의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다른 사람의 내면 세계, 다른 사람의 표정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따라하고 공감하여라라는 어떤 프로그램되어 있는 시스템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다른 사람의 표정을 따라하려는 본능은 우리 뇌에 있는 거울 신경 덕분입니다. 거울 신경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마치 자신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는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를 자극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까지 함께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관찰자 시점이와 행위자인 시점에서 동시에 발화하는 영역이 거울세포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감이나 타인의 마음이나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찰자 시점과 행위자의 시점에서 공통적으로 발화한다는 것은 제3자의 어떤 행위나 의도나 그런 마음의 상태를 어떤 나의 것으로 어떤 나의 감각적인 운동적인 그런 정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신경은 상대방의 표정과 행동을 모방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뇌의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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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알이를 할 때 애착 관계를 형성할 누군가가 없다면 말을 배울 수 없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이것이 바로 애착 관계이자 공감의 시작입니다. 애착이라고 하는 연결망이 만들어지면 그 연결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아플 때 이렇게 우는구나. 그 아픔을 느낍니다. 18개월만 돼도 아이들이 자기 엄마가 이렇게 울고 있으면 가서 위로를 해주거든요. 그건 자기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네 아줌마가 울고 있다고 위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이 됐다는 그 느낌, 그게 공감이거든요. 그 연결이 됐다고 하는 느낌과 하나의 이미지가 이제 아이한테 자리 잡으면 그게 애착의 상이 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좀 더 커서는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감 능력을 키워갑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영화나 드라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한 속성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그 성품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복합적인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히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문학성이 높은 작품을 읽으면서 왜 이 등장인물이 이렇게 행동을 하지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더 이해하려고 하는 인지적인 노력이 더 많이 요구가 되고, 그러한 인지적인 노력이 결국은 공감 능력의 향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거울 뉴런의 존재는 인간이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생물학적 근거가 됩니다. 결국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생리적 장치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히 공감 능력이 길러지는 가장 중요한 바탕은 바로 부모, 즉 양육자와의 관계가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릴 적 부모나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이 부정적이라고 해서 공감 능력 발달은 정체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매우 유연하여 전 생애를 통해 그 구조와 기능 면에서 계속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공감 능력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감은 타고난 능력이기도 하지만 경험과 훈련을 통해 계속해서 개발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잠재된 공감 능력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그 내용을 참고하기로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